자, 최근 위안부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이상한 악법이 하나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미향도 참여했다라는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틀어막는 악법이다. 엄청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뉴스도 한번 보세요. 후원금을 유용하면은 단체가 함부로 다른 곳에다가 돈을 쓰면은 그거 언론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비판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래서 제발 좀 문정부를 뽑지 말라고 현명한 극소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변질된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이 법은 사실상 친민주당 노릇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분란을 조성하고 국민들 사이에 감정과 분노를 부추기면서 다니던 그런 각종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법률 일부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어이없는 게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그런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유가족 분들의 편의는 우리가 봐준다라고 쳐도 일단 넘어간다고 쳐도 여기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소리는 왜 끼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시민단체가 피해자입니까? 본인들이 피해의 당사자인가요? 처벌 기준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다라고 해요. 기존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보통 그러니까 징역 2년 이하, 뭐 한 500만 원 이하에서 끝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징역 기준은 무려 2배, 2.5배가 넘어가고 벌금은 무려 10배 많게 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를 성역화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말고 어리석은 국민 너희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조차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피해자를 보호한다라면서 왜 너희 단체들까지 슬쩍 법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정작 피해자들한테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니들끼리 진행하는 이 저의가 뭐냐. 당연한 반응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했다고 명예가 훼손된다면은 그거를 명예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혹은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들, 우리 스스로가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관련된 진실을 말하고 다니면은 그것도 법을 어긴 거냐? 우리도 위법한 거냐? 라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반박할 수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기금을 횡령하고 유가족들의 보상금의 몫을 지들이 빼돌리고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감성팔이를 하고 착취를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앞으로 할머니들 스스로가 아, 시민단체 이거 얘들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다녀도 일단 이 악법 법률대로라면은 할머니들조차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법이 그러니까요.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그만이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민단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다른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금 계좌 같은 거를 연동을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사적인 곳에다가 사적인 용도로 긁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가로막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결국 이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정치권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분노와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나쁜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날조된 신화를 만들고 선점해 놓은 그런 사회적인 거대한 프레임이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은 본인들이 누리고 살던 기득권 전체가 흔들리겠죠. 날조된 신화가 흔들리면은 본인들이 누리고 살던 특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들이 말도 못 꺼내게 가로막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답 나오죠. 여러분, 이게 독재 아닙니까? 말도 못하게 하는 이게 독재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작 할머니들과 유족회에서는 일본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싶어 해요. 적당히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좀 쉬고 싶으신데,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 그런 좌파 계열의 정치 시민단체들이 그 꼴을 두 눈 뜨고는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런 게 돈방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 있는 큰 시민단체가 한번 되고 나면은 그거를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죠. 이 정권일 때는 더 많이 나오겠죠. 참고로 그 돈들은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 기업들의 세금이지만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카드를 긁고 사적인 용도로 돈 쓰고 자유롭게 살다가 돈 떨어진다 싶으면 뭐 하면 되죠? 그렇죠. 돈 복사를 하면 됩니다. 감성팔이 한번 해주고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한두 번 즙짜면서 국민들을 선동해주면은 방송사 모금 같은 걸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바보 같은 국민들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막 갖다 퍼주잖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막 말한다라고 끝장내버리면 그만이고, 이제는 법까지 만들고 있죠. 이렇듯 이 사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타인의 아픔과 비극을 자기들에게는 그저 단순히 정치적인 도구,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게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타인들의 아픔과 비극을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일본과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쉬는 거를 저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태생 자체가 이 문제를 끝까지 이용하고 갈등을 부추겨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악마들도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저러면서도 저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정의롭다라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양심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마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 스스로조차, 자기 자신조차 속여넘기는 어마어마한 합리화, 자기 암시를 이미 해놨거든요. 자, 그렇게 열심히 벌어모은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보세요. 사람들 앞에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친북 성향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단체들을 뒤에서 자금 지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반일 감정, 반일파리 이런 거하고 친북, 친중하고 뭐 페미 이런 거하고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는데 다 좌측이라는 그 사상의 범주는 거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머니들 눈물 팔아 모은 돈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친북 단체들을 지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단체를 지원했다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은 이제 그만 도움을 받고 쉬고 싶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데 일부 할머니들이 위로금과 보상금을 받아가자 정대협 애들이 했던 짓거리 좀 보세요.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단어로 제가 차마 읽기조차 힘든 그런 단어들로 할머니들을 매도하고 또 위안부 명단에서 이름을 떼버리면서 배신자 취급을 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악마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갈등을 자극하고 사람들 간의 분노와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한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기보다는 대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야 본인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합의하는 거를, 갈등을 봉합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할머니까지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이 사업 아이템을 지들이 독점하고 팔아먹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감탄 안 나오세요? 여러분, 진짜로 나쁜 게 누구일까? 진짜로 나쁜 게 누구일까? 보세요. 남의 피눈물 값으로 벌어모은 돈을 가지고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다가 건물까지 지어 올렸다라고 하죠. 말로는 직원들의 수련회니 교육회니 뭐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고기 구워 먹고 과자 사 먹고 별장처럼 써먹은 거예요. 별장으로. 근데 저 쉼터 건물의 정체에 대해서 정작 할머니들은 그게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TV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그걸 알았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기억나십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돈도 1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그거 이제 받아왔었죠, 우리나라가.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과 지금 나오는 시민단체들, 수많은 나쁜 시민단체들, 그리고 거기 휩쓸렸던 우리나라 바보 같은 국민들이 맹비난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잘못된 합의라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진짜로 할머니들 남은 여생에 도움이 되는 건 누구였을까? 할머니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 때도 할머니들은 돈을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정의기억연대 같은 곳들이 못 받아가게 그 돈 받아가면은 배신자다, 동지들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분위기를 부추겼다라고 해요. 그거 관련된 뉴스 기사들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의 여생에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누구였을까요?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봉합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쪽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이렇듯 거대한 선입견의 장벽, 국민들이 자기도 모른 채 거대한 미디어에 세뇌당해온 잘못된 상식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런 의식의 암세포들, 잘못된 선입관이라는 암세포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민단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들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거 그냥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부가 독점을 하고 사회적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국민들에게 이게 정답이라고 자기들이 기준을 강요하고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 누가 진짜로 자유와 민주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 지금 진짜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스스로 제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저는 피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